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길사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선선해서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125회 합격을 기다리는,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있을 텐데요. 초작에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또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5회 토질매 기초기술사 4교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찾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답과 근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요거를 찾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안 누르셨으면 지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입니다. 6문제 중에 한 문제를, 4문제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냥 6문제 다 풀어드리는 걸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해상 심층 혼합 처리 공법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부상토의 처리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보시면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쓰셨잖아요. 문제를 이제 쓰셨고 문제 1번을 쓰셨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해상 심층 혼합 처리죠. 해상 심층 혼합 처리 공법.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DCM에 대한 거거든요. DCM, 딥시멘트 믹싱인데, 요게 이제 부상토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 부상토 처리.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자, 그러시면 이제 답을 이제 여기다 쓰실 거고요. 1번에 이제 개요를 쓰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이 라인을 1cm를 이제 이격을 해 주시고요. 1cm. 이렇게 이제 1cm 이격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cm. 여기서도. 자, 그래서 1cm를 이격을 해 주셔서 요거 부분에,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트일 수 있도록,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층 혼합 처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심층 혼합 처리. 혼합 처리에 대한 정의를 좀 적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라고 이제 말함으로 이제 하시고, 요 부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종류들이 분류가 있고,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 요 정도에서 4칸 정도만 이제 개요를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념도가 들어갑니다. 개념도.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부상토도 그렇지만 이제 심층 혼합 처리이기 때문에 심층 혼합 처리의 어떤 그 원리,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포졸란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적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포졸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극수를 흡수하는 부분, 강극수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고요. 원지반 강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에 따른 이제 전당 강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게 석회고요. 석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시멘트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개념도를 이제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포졸란 반응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화 반응. 그 다음에 여기 강극수 흡수. 그 다음에 여기 원지방 강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층 혼합 공법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이라는 것은 원래 그 정의가 연약지반에 사용하겠죠. 연약지반에 이제 고결제를 이제 사용을 해서, 고결제가 이제 석회나 시멘트를 사용해서 강제 교반한다. 강제 교반하고요. 또는 이제 고압 분사로 이제 흙과 혼합시킨다. 흙과 혼합,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어 주십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떤 탈수, 집안의 어떤 흙의 탈수나 어떤 경화, 그리고 이제 고결로 연약지반을 계량하는 연약지반 계량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이제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적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JSP나 뭐 RJP도 있고요, 뭐 SIG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개요하고 개념도를 이제 적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요 해상 심층 혼합 처리 공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상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 방법을 이제 세 번째 적어 주시고, 이제 네 번째를 이제 고려사항, 이러한 고려사항을 이제 적어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3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소제목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서 그림을 또 많이 그려주시고, 어떤 표도 그려주시고, 표도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장에 3개의 그림과 표가 한 페이지에 그림과 표가 3개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꽉 차게 해주시면은 아마도 이 답안지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도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뭐 출제위원에게 굉장히 시인성 있게 띄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그 첨가제를 이제 어떤 그 집안 내에 심층부로 이제 집어넣고 원지만 토사하고 혼합한 후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집안을 고결화시키고, 그리고 또 첨가제를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집안에 이제 고압으로 주입시켜 주고요. 그래서 뭐 치마를 어떤 저감의 목적이 있겠고요. 토사와 혼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제 교반하고 DJM 드라이젯 믹싱 같은 메서드,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개념도 이렇게 그려주셨고, 이제 심층 혼합 처리에서 시공 중에 이제 발생하는 부상토의 처리 공법. 그러면 이제 어떤 지중에 이제 어떤 관입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중에 관입하고, 뭐 인발 오가하고, 오거로 인발하고, 뭐 케이싱의 어떤 회전력을 가지고 이제 부상토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슬라임을 재활용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고강도의 어떤 지중 구조체, 그리고 표층 고화 처리 공법으로 해서 고결하는 그러한 공법으로 이제 사용되는 첨가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멘트와 석회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굴폐각이나 귤폐각 등 이런 것들의 고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고려사항은 이제 시험시공이나 뭡니까? 자, 잠시만요. 고려사항은 뭐 시험시공이나, 그 다음에 뭐 시공 깊이, 그리고 계량 효과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계량 효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료 어떤 그 함수비, 그리고 양생 조건, 뭐 기일에 따른 일수에 따른 어떤 양생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시료의 어떤 기준 강도, 흙과 이렇게 믹싱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 강도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MPa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3MPa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방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 부상토가 상부에 이렇게 나왔을 때, 상부에 어떤 이런 그
심층혼합 처리 한 다음에 요 부상토를 이렇게 표층을 고화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뭐 PBT를 놓고 시험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진해력 시험에 대한 확인들도 이제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뭡니까? 육상과 해상 그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육상과 해상 폐기물 매립장의 비교네요. 육상과 해상 폐기물 매립장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를 쓰실 겁니다. 개요를 쓰실 거고, 근데 개요에서 최근 이제 육상 폐기물 매립장의 수용량, 이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그 해상 매립장은 이제 폐기물 매립장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육상 폐기물 매립장에 한계가 있다. 육상 폐기물 매립장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또 여유 부지가 또 부족하다. 여유 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지역 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땅에는 안 된다. 님비 현상 요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립지를 이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점이 있다. 그래서 또 지자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상의 최종 처리장의 대안이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2008년부터 일본은 이제 이런 해상 매립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도심지 쪽에도 이제 도심지에 가까운 쪽에 이제 해상 폐기물 매립장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슈사항이죠. 이슈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논문하고 사회적인 이슈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공학회에 나온 그런 회자되는 논문이나 사회적인 이슈. 자, 그래서 CCS도 용어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용어정이 탄소에 대한 배출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포집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 정도 내에는 1.5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건 재앙이거든요, 재앙.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지구 온난화, 이게 이제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나 뭐 있습니까? 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신기술하고 특허하고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육상 매립에 대한 내용 하고 있는데요. 육상 매립에 대해서 해상 매립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해상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제 그 시선이 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물의 어떤 차수 시스템이 곧 개발이 돼야 된다. 구조물의 어떤 차수 시스템, 해상 매립이기 때문에요. 구조물 차수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 해상 매립이기 때문에요. 해상 폐기물 매립.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개념도는 요게 이제 개념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최종 복도나 어떤 복도나 이제 집배수 시설,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침출수에 대한 어떤 집배수 시설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 그리고 성토사면의 어떤 폐기물, 폐기물 있을 거고요. 침출수, 그 연직 차수벽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오염 정화 시설, 그리고 이제 가스를 포집하거나 어떤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해상 매립과 이제 3번인데요. 3번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에 들어가면 이제 해상 매립하고 그 육상 매립, 폐기물 매립장에 이제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림을 넣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일본 시공사래 이 그림의 출처는 이제 해상 폐기물 처분장의 역할, 그리고 향후 어떤 대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일본 시공사래의 어떤 지방공학적인 검토 논문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폐기물 매립장은 이제 폐기물 침출수를 이제 처분장 저면 바닥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 육상에 대한 부분은요, 폐기물 침출수, 처분장이 이제 바닥면에 있다. 바닥면에. 그리고 이제 집수 표고차를 이용한다. 집수 표고차를 이용해서 자연 배수시키는 하류에서 이제 정화 처리하는 집배수 시스템이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침투되고요. 우수도 침투될 수가 있고, 폐기물 매립층의 어떤 그 융해, 부유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기적인 어떤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 매립장에 같은 경우는 해상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수위차가 거의 없는 대규모 수조와 같다. 수위차가 없는 대규모 수조와 같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사석 마운드를 하거나 사석을 쌓는다는 거죠. 사석을 채워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연직 수압 시스템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는 시트 파일이나, 그래서 이제 연직 수압 시스템에 이제 그 블투스의 시트 파일을 이제 설치하는 거나 이제 점토 차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안정형, 해상은 이제 다시 적을 데가 없어서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은 이제 이러한 관리 방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정형, 해상 쪽에 해상 관리, 여기는 이제 안정형이 있고요.
관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형이 있다. 차단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슨 방파제를 이제 설치한다거나 설치해서 이제 거치하고요. 호환 구조물의 이제 안정성도 중요하다. 안정성 중요하고요. 파랑이나 뭐 고조나 쓰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직 배수제에 대한 어떤 그 연직에 대해 그 집립제의 차수성이 중요하고요. 호환 사석 마운드 아까도 써드렸네요. 사석 마운드. 그리고 이제 통수성을 이제 높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차수 시트 시공. 그리고 이제 양압력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 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DCM이나 뭐 샌드 컨벡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식 호환이나 중력 케이슨 호환 이런 것들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관 시트 파일을 호환에 설치하거나 셀 호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의 이제 조성에 필요한 어떤 집안공학적인 특성을 이제 말해달라고 했네요. 집안공학적인 특성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거 좀 설명할 게 되게 많습니다. 괜히 찾아놓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육상 처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집배수 시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배수 처리 시설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최종 복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육상은, 그러니까 해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단면도를 이렇게 끊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석 마운드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직립제 이제 사석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사석을 채워준다거나 사석을 채워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수조식으로 이 안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어떤 사석 러블 마운드가 있고 이제 백필 락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요 안에 이제 어떤 버티컬한 연직 차수제가 시공이 돼야 된다. 요 부분에 연직 차수제가 시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연약 집안의 어떤 특성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연약 집안의 특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상 폐기물 매립장을 이제 조성에 필요한 집안 공학적인 특성이 이제 연약 집안이다. 연약 집안. 3번이 되게 설명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빼놓기가 좀 싫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약 집안이잖아요. 대부분요. 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함수비나 액성관계도 크고요. 그리고 전단 강도가 작다. 그리고 불특수성인 부분 층이 그러한 집안으로 되어 있고 압축성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중량이 이제 좀 작다. 단위 중량이 작고요. 그리고 장기 안밀 치마가 이제 발생하고 지지력이 부족한, 결국 연약 집안에 대한 그런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대치만 있고요. 그래서 집안 개량해야 되고 깊은 기초 같은 시공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상 폐기물의 매립장 운영 시 유지관리 고려사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해충가감, 조보가감 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했던 건데요. 요게 이제 해수가감, 해충 뭐 이런 거, 수질, 그 다음에 가스, 감시체제, CCTV 같은 거요. 그리고 뭐 조경, 복토, 그 다음 악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요. 만조시에는 이제 차수 시트가 양압력을 받아서 부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복토 시공이나 자율이동식 센서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수위, 그리고 수질, 누출 감지 시스템, 통합적 감시 제어 시스템, 이런 CCTV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2번이 설명할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3번입니다. 3번 석회암 공동지역의 기초지반 보강공법이네요. 결국은요. 이거는 뭐, 석회암 공동지역, 용어정의에서도 아마, 용어정의에서도 석회암 지역하고요. 석회암 지역하고 화산암 지역. 요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용어정의에 나왔던 것들이, 서술형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아마 석회암 지역에 발생하는 이제 싱크홀하고 화산암의 화산암으로 발생된 공동의 어떤 비교, 이걸 해달라고 용어정의에 나왔었거든요. 용어정의.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공동이 생기면 그곳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메워줘야 되는 그런 보강공법,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3번은 이제 개요가 석회암지대의 이제 불연속면의 어떤 유동, 지하수의 어떤 용해, 지하수의 용해, 지하수로 용해가 되겠죠. 지하수.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된 공동지역이다. 공동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요인은 어떤 광산이나 이제 어떤 터널 개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포 위치, 크기, 파악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분포 위치, 그 다음에 크기 파악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싱크홀 탐사나 그 다음에 시험, 그리고 이제 위성 원격, 그 다음에 뭐 지표 지질 조사 이런 것도 있겠고요. 시조 조사 해야 되겠고요. 전기 비저항 탐사, 지오토모그래피, 뭐 GPR, 공내 제하, 수압 시험, 실내 시험, 뭐 탄성 계수를 알아내는 이런 것들, 삼축 압축 시험이나 전리면 전단 시험, 그 다음에 안밀 기초, 안밀에 대한 어떤 그런 압축 강도 그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요, 석회암이 이제 발생하는 공동 발생 메커니즘 있잖아요. 제가 용어정의 때도 말씀드렸던 그거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회암 지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석회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공동이 생긴다. 공동이 이제 CaCO3가 H2O를 만나서 이제 용해된다. 이런 것들 지표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우수 침투, 다음에 뭐 이렇게 지하수위가 있다면 지하수 이런 것들로 이제 석회암지대에 공동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공동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고요. 석회암 공동지역 기초지반 보강공법.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가 있습니까? 얕은 기초 같은 경우는 시멘트 밀크 주입. 자,
시멘트 밀크요. 시멘트 밀크 주입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고압분사 공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PBT도 이제 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평판지하 시험이며 공내지하 시험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GS 이런 것들도 하고요. 케미컬 그라우팅, 그 다음에 시멘트 밀크 그라우팅, 수치 해석도 해야 되겠고요. 수치 해석, 응력에 대한 응력 변이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초 같은 경우는 지지력 문제가 있고, 치마 문제, 그리고 말뚝 길이를 연장하거나 공동부 그라우팅, 고압 분사,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 고압 분사에 대한 어떤 CGS, 그 다음에 수치 해석, 아칭 효과 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설계 시, 그리고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요. 그래서 기초 안전 검토 하고요. 기초 안전 검토.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이제 4번에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초 안정성 검토, 보강 대책, 공동 위치, 크기, 이런 것들 중요하다. 공동 주변, 안반 상태, 그리고 충전물, 그리고 지하 수위 자료 획득, 보강공법 적용 후 평판지하 시험, 말뚝지하, 공내지하, 시추조사, 그리고 시열 채취, 압축 강도, 투수 시험, 공내 검증 확인하고 추가 보강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결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네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성 배수. 결국 보면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저감, 산성 배수에 대해서 피해 저감 대책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광산을 이제 채굴할 때, 채굴 시에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산성 광산 배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Acid Mine Drainage, AM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황화 광물이 이제 산화돼서, 파이라이트라는 어떤 그런 황화 광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성되면서 어떤 채광결과 산소에 노출되고 산화되고 어떤 생성됨에 따라서 황화 광물이 이제 산화가 된다. 그래서 금속 이온을 용해시키게 되고, 그래서 황산염 화합물로 변화돼서 황산에 대한 어떤 산성 배수를 형성시키게 되고요. 배수를 이제 발생시키는 이제 황화 광물 황철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FeS2, 파이라이트. 요게 이제 어떤 산화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 산성 배수를 이제 일으키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도는 어떤 이게 이제 광산이기 때문에, 광산을 개발하거나 터널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트러프치마에 대한 그런 요런 부분, 개념도도 그래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싱크홀 치마 이런 것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성 배수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고농도의 독성, 동식물의 피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이런 것도 있겠고요. 대기 환경 오염도 있겠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대정부 4번은 이제 피해 저감 대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황화 광물의 이제 함량이 높은 어떤 화산 암이나 사암이나 산성 배수의 발생이 높고, 중금속, 아연하고 이제 PB 이런 것들, AS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이제 유출돼서 환경 오염이나 중화되고 이제 중금속 제거해야 되는 그런 처리 방법, 단계적인 침전법, 이산화탄소 광물화 원리, 이거를 이용해서 광산의 배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히토류의 어떤 원소 채취 방법을 통해서 히토류, 그리고 이제 어떤 자연정화법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산성광산에 이제 배수가 발생하게 되고 화학적인
생물학적 작용, 정화 방식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일단 히토류의 어떤 이 원소는요, 이 원소는 원소를 이제 제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전투기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타 기술 제품을 제조하는데 기술 제조하는데 이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 배수의 어떤 모니터링 프로그램, 환경 영향 평가 모니터링, 지하 공동 파악, 고압 분사, 공합 수압, 몰타를 주입한다거나 불착구 재다진 공법이나 충전 공법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번입니다. 건설공사 비탈면 보강을 위한 억지 말뚝 공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35분 되네요. 시간이 이게 토질은 하다 보면 1시간 가까이 되더라고. 50분 이상이요. 그래서 빨리 5, 6번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탈면 보강의 억지 말뚝 공법이네요. 억지 말뚝 공법.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탈면에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절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절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절취를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렇게 이제 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절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절취를 하다 보니까 요 어떤 그 토체가 시그마 3가 약해지는 거죠. 시그마 3가 구소갑이 이제 지중해 구소갑이 약해지면서 요 부분이 이제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절취사면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억지 말뚝은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억지 말뚝 이렇게 이제 억지 말뚝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파괴를 활동면에 대한 파괴를 방지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bilized pile이라고도 하고요. 절취사면, 구소갑이 저감되고 집중 강우나 우수 침투, 그리고 지하 수위가 상승되고 안전율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제 보강 공법으로 안전율이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활동 사면에 대해서 말뚝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 저항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활동 억지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억지 말뚝 개념도 그려주시고, 뭐 사면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요. 뭐 소일 레일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락볼트를 한다거나 뭐 어떤 편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옹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이제 집배수 축구나 이제 어떤 배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배수공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식생토를 한다든지 뭐 이거는 보호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릴 거는 없지만 여기는 이제 개념도기 때문에 보호공법하고 보강공법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억지말뚝공법 세 번째 대제목 3번은 절토 활동 사면을 지나서 고정지방까지 이제 말뚝을 설치해서 수평 저항으로 사면 활동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공 순서는요, 플로우 차트로 이제 그려주시는데, 천공하고 삽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우팅하고 두부 연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은요, 설계시 고려사항이고요. 측방 토합을 산정해 주고요. 계측 관리 해줘야 되겠죠. 지표 변이 말뚝, 경사계, 그리고 지하 수위계, 토합계, 그리고 슬로프 파일 프로그램에 안정 해석을 해준다거나 보강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율은요. 자, 이제 안전율입니다. 안전율 FS 안전율 FS요. 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활동력이 있잖아요. 활동력이 있을 겁니다. 활동력. 결국엔 MD가 있을 거고 MR이 있겠죠. 리지스턴스하고 다이나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상부는 분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반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 말뚝 저항력이요. 자, 그래서 요런 안전율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시고요. 안정 조건은 이제 허용 휨 응력이 발생하는 휨 응력보다 커야 되는 조건, 그리고 허용 휨 응력이
발생 전단력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요. 6번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성 검토 방법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개요는 이제 토합 저항, 붕괴 방지 축조 구조물, 외적 안정은 이제 활동, 전도 지지력, 치마 부상, 원호 활동, 내적 안정은 이제 RC 옹벽, 철근 배근 구조적 안정, 묵은 콘크리트 옹벽은 뭐 균열이나 열화 안정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개념도는 이제 콘크리트의 옹벽을 이제 그려주시고 안정성에 이제 어떤 검토하는 그러한 활동, 전도 활동 지지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옹벽이 있으면요, 옹벽이 있으면 어떤 걸 그려주시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옹벽이 있다. 옹벽이 있으면 옹벽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요, 옹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W 웨이트가 작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겠죠. TT 역티형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PV, 요게 이제 PH 수평,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그 토합이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작용한다.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그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요런 이제 그 지지력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여기가 묻혔다, 여기가 이제 묻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Qmax, 그 다음에 요게 Qmin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려주시고, 개념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부분이든지 전도에 대한 부분이든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뭡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개념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세 번째, 콘크리트의 옹벽의 안정성 검토 방법이요. 그래서 보강토 옹벽과의 어떤 비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안전은 이제 안전율이 1.5 이상, 전도 안정은 2.0, 치마 안정은 1.0, 원호 활동 안정은 1.3, 부상 안전도 있겠습니다. 부상 안전. 그래서 1.3.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공식은 뭐 다 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 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 같은 경우는 뭐 FS가 있으면 이제 어떤 pH분의 뭐 V 탄젠트 델타 플러스 뭐 CAB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1.5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안정성 검토. 이런 것도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는 2.0, 그 원호 활동은 이제 뭐 사면 활동 이런 거는 이제 1.3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안정성 검토 했다고 한다면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불안정하게 요인은 뭐 수평 활동력이나 연약 지반이나 양압력이나 배수가 불량한다거나 어떤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 접판을 확대한다거나 앵커링을 한다거나 휘어키를 둔다거나 어디 쪽에 이제 어떤 뒷판 쪽에 휘어키를 둔다거나 뒷굽에 휘어키를 두는 쪽이 뭐 활동의 방지 좋다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휘어키를 둔다거나 지반 개량을 한다거나 활동 방지벽을 선체한다거나 지하 수위를 뭐 저하시켜 준다거나 소일 레이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스앵카나 뭐 배수공, EPS, 뭐 타이백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아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쳤고요. 거의 마쳤고요. 옹벽에 이제 불안정할 때 이런 대책이 있겠고, 옹벽의 안전율을 이제 증진시키는 대책 중에 설계 시에는 전도를 검토한 접판의 길이를 아까도 증가시켜 주는 거, 쉬어키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최대 압축 능력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부분, 지반 개량 이런 것도 있겠고요. 시공 시, 시공 후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까지 해서 125회에 이제 서술형까지 1교시에서 이제 4교시까지 이제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대체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125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시고, 요번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좋겠지만, 126회를 이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도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한데, 저도 뭔가를 이제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업데이트가 좀, 업로드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우리 드래곤 토지기사가 좀, 뭔가 좀 바쁘고 있구나. 일도 좀 사실 바쁘고요. 일도 바쁘고, 또 이제, 공부도 뭐 하나 좀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다 똑같은 이제,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 맞나요? 아무튼 수험생의 어떤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서로 도움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은 좀 늦게라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 합격을 기원 드리고요. 날로 발전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